완독의 필요성, 책을 꼭 다 읽고 와야 하나요? 종종 모임 전날에 참가자들에게 문자를 받을 때 있습니다. 바빠서 책을 다 못 읽었어요. 그렇게 자주 발생하죠. 별도의 통계와 기반을 두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경험상 참가자 5명 중에 1명은 모임 일주일 전까지 책을 다 읽고 3명은 모임 하루 이틀 전에 책을 완독하며 나머지 1명은 책을 다 읽지 않고 참가하거나 불참을 선택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모릅니다. 한 달 내에 책 한 권쯤은 쉽사리 완독한다면 우리나라 연간 독서량은 감소세에서 증거 추세로 전환할 겁니다. 더는 책을 읽지 않는 현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한 달에 12여 권씩 읽는 특정 소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에게 보여진 명백한 사실이죠. 모임 커리큘럼 및 진행 방식에 따라서 책을 읽지 않거나 일부만 읽거나 그 자리에서 함께 읽는 등의 다양한 모임 방식이 존재합니다. 일상이 바빠도 완독해야 하는 이유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외국 소설을 두고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조금 특별한 점이라면 그 소설을 번역하는 분이 모신 자리였죠. 그 소설의 역자와 함께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외서를 직접 해석하며 읽지 않는 이상 작품에 담긴 외국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도를 독자에게 우연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번역가의 일이죠. 번역가는 그 누구보다도 그 작품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이므로 역자와 함께하는 모임은 소설의 진가를 더욱 깊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만큼 신청 마감이 빨랐으며 참가자들의 기도도 컸습니다. 참가자 10명 중에서 2명이 책을 읽지 않고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그중에 1명은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경청에 집중했죠. 말하는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흐름에 마탱이 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1명은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다음은 대화 주제가 책이 아닌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관해서였죠. 자신이 일정 기간 머물렀음을 밝히며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설의 배경 지식을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는 데서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당일도 강물이 영리하기 전에 진행자가 그 참가자에게 양해를 구했죠. 그의 이야기는 일단 안 되었고 그 이후에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 모임을 예로 들었을 뿐 이러한 경우는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데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많을수록 모임의 흐름은 부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독과 관련하여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수십 년 전에 읽은 기억의 편린으로 모임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전으로 모임을 진행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학창시절에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데미안, 호밀마트, 파스콘 등을 읽었다고 해서 그 당시의 기억이 현재까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얼핏 드러난 기억들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으나 내외 논문장마다 신뢰가 부족할 뿐이죠. 책을 읽지 않고 참가하는 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임 전에 무언가 모를 찝찝함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준비한 발문과 그 외의 대화들이 원활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책을 다 읽지 않은 지 모임에 참가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철학책 모임이었는데 학생 시절에 선생님이 제게 질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따라서 말을 적게 한 사람에게 대화를 유도하죠. 그분은 진행자로서의 책임감이 마땅했는지도 몰라도 집요하게 발언의 기회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대충 책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의 얼부분이 제 시기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도 모임이 끊은 후 책을 안 읽은 제가 아닌 제게 계속 말을 시켰던 진행자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했을 뿐인데 말이죠. 책을 읽고 오게 하는 방법은 참가자가 책을 읽고 오게 하려면 모임 전에 글쓰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모임 며칠 전에 책을 읽고 느낀 부분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북텐츠는 모임 이틀 전까지 일정 분량의 독서 감상문을 홈페이지에 작성해야 하죠. 참가자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사유의 시간을 가지며 운영자는 참가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무를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모임 전까지 책을 완독하지 못한 기한 내에 글을 작성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읽기가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느린 모임 이야기인 독서는 현대인에게 여러모로 힘든 행위이죠.
발제와 발문의 중요성, 발제와 발문은 꼭 있어야 하나요? 모임 때 이야기 나눌 도서가 선정되었다면 책에서 무엇을 나눌지를 준비해야죠. 발제가 없어도 모임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유도서 모임이 아닌 지정도서 모임일지라도 단순 감상과 사담을 위주로 충분히 모임을 이끌어갈 수가 있죠. 특히 발문은 발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작가는 한 편의 책을 쓰기 위해서 보통 1년이라는 시간을 노력을 들입니다. 읽은 한 권의 책에서 한 사람이 지닌 최소 1년의 지식과 경험이 담겨있죠. 단순 수치로 봤을 때 1년을 3시간 이내에 이야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독자가 저자의 1년이라는 시간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제와 발문의 힘이죠. 발제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은 발제를 준비한 사람인 발제자이자 진행자가 꽤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발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임 시작 전에 준비가 탄탄한 모임은 급작스러운 변수가 없는 한 운영자건 참가자건 모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발문 준비하기. 발문을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호스트 발문과 참가자 발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 발문은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나 진행자 혹은 선정 도서를 추천한 사람을 의미하는 호스트가 만드는 발문의 형태입니다. 발문 수의 기준은 모임 시간 및 참가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세 시간을 기준으로 3, 4개의 발문이 적절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발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맥락을 잘 짚어낼 수 있어야 하고 1년의 틀이 존재해도 좋은 발문을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발문을 찾을 방법을 제독을 권고합니다. 제독. 모임을 준비하는 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거나 조금 더 풍성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면 책과 관련한 기사, 저자, 인터뷰, 유튜브 등을 둘러보며 배경 지식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발문이 완성되면 참가자들에게 미리 전달하거나 모임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참가자 발문이 의미 있느냐, 호스트 발문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 방식은 각 참가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두 방식 중에 적당한 방식을 모임의 정체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비슷한 발문끼리 묶어서 발문의 수를 줄이거나 인원수가 적은 모임에서는 발문의 수가 적은 만큼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양면이 존재하는 법이다. 호스트의 역할은 뭔가? 영어 단어 호스트,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 행사의 주최자, 진행자 등으로 해석합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통상적으로 진행자, 사회자, 호스트로서 특별한 자질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이 심할 정도로 낯을 가리지 않으면서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며 경청과 배려를 통해서 모임을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청과 배려. 호스트 역할은 크게 발제와 모임 진행으로 나뉘는데 호스트의 부담을 줄이는 발제보다도 발문을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라포르 형성을 위해서 발제, 어느 모임에서 첫 시작은 꽤 어색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직업은 천차만별이니까 모임 초반 라포르 형성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스 브레이킹, 두꺼운 얼음을 깬다는 그런 환기를 하는 거죠. 저는 호스트라서 당일 써둘 에너지가 100이라면 아이스 브레이킹에 50을 쓴다고 가정하고 행동하는 편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가장 대중적인 방식은 모임의 정석으로 알려진 자기소개이죠. 호스트가 먼저 나서면 좋습니다. 레크레이션에서 정정 사용하는 카드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호스트의 진심을 꺼내도 좋습니다. 심리 최강현의 가족의 두 얼굴을 주제로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호스트로서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다가 왠지 긴장이 되었죠. 가족의 두 얼굴. 2010년 북원 부산 도서로서 선정될 만큼 좋은 책이지만 완도 후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큰일 났다 였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한 가지 구하고자 선정도서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대화 중에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주람 때문인지 몰라도 참가자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눈시를 뜨거워지기도 하고 첫 모임이 아니라는 질문 형태로 지난 일상을 물어가며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나 모임 내 일정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호스트가 할 일은 대폭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모임을 활성화하는 주체는 호스트가 아닌 참가자들의 각자의 몫이 더 크기도 하죠.
누군가 바른 시간이 길어지거나 갑자기 대화가 다른 흐름으로 빠질 때 있습니다. 가끔은 정치, 종교, 이념이 대립되는 주제로 대화가 깊어지면 언성이 높아지거나 상대의 대화를 자르고 또 말하는 등 성숙하지 못한 토론 태도가 등장합니다. 이때 호스트는 대화의 길을 정해진 길 위로 다시 올려야 합니다. 독서 모임은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잘 조정을 해야 하는 게 호스트다. 모임의 실전, 아이스 브레이크의 노하우는 모임 구성, 선정, 도서, 발문, 호스트, 모임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하나씩 알아봤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평일 저녁 7시 모임이 한다면은, 7시로 두기보다는 조금 더 앞당기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단체는 대부분 카카오톡, 밴더 등등으로 정해진 시간에 사람이 하나둘씩 모이는 진행자 역할을 하는 호스트는 참가자들에게 가벼운 안부를 묻습니다. 모임이 시작되면은 감성이 끝나면은 준비된 발문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합니다. 진행자의 판단을 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눌 분위기가 만들어지려고 생각되면은 모임 시간이 2시간 정도라면 꼭 쉬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임이 잘 마무리하기. 두 번째, 다음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면 다음 모임 일정 도서 등을 안내해야 하며 세 번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호스트와 참가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뒤풀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독서 모임 실패하지 않는 법은 호스트가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모임의 운영자이자 진행자인 호스트는 독서 모임의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순간의 길을 의심하고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호스트가 길을 잃는 순간은 한 모임에서 호스트를 오래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직장인이 업무에 지루함에 못 이겨 퇴사를 생각하는 그와 비슷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호스트가 모임에 많은 관여를 할 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2월 하루에 사피엔스를 두고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참가자 한 사람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며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돼서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호스트가 갑자기 의견을 하며 거짓 일을 퍼뜨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의견과 말투였습니다. 호스트는 20여분간 자신이 아는 이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까지 그 참가자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뒤로 모임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호스트의 의견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과 관련해서는 연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다만 호스트가 진화론에 관한 전공자도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혹여 호스트 말이 맞다고 해도 충분히 다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호스트의 전문성이 모임을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는 언제나 조심해야 하죠. 특히 역사, 종교, 정치, 성 등 누군가의 민감한 주제일수록 한 번 더 고민 후에 발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스트는 배가 잘 항의할 수 있도록 노를 적기도 하지만 주체는 길을 잡는 사람입니다. 우수한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으로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호스트가 3시간 모임 중에 절반을 자기 의견으로 채웠죠. 물론 강의 형태의 일방향적인 독서 모임도 존재합니다. 그런 모임은 호스트가 모임 시간에 다수를 할애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죠. 호스트로서 모임에 매너리즘을 느낀다면 참가자로서 독서 모임에 참가하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모임에 참가한다면 그 모임을 진행하는 호스트의 모습을 관찰하면 좋습니다. 독서 모임 실패하지 않는 법은 운영자의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책 읽기를 원하고 사람과의 대화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독서 모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도 별도의 공간이 없어도 괜찮지요. 보증금 인테리어. 독서는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한 권의 책을 환독하려면 식사 한 끼에 해당하는 비용과 최소 2-3시간의 투여를 해야 하죠. 운영자의 동기를 지는 두 가지 요소는 운영자의 동기를 지는 요소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표면으로 드러나는 요소는 대표성을 띠는 건 시간입니다. 독서 모임에서 운영자의 시간이란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읽고 모임을 진행하는 데만 적용하지 않죠.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운영자에게 일정한 책임감이 존재합니다. 나의 일에서 오는 책임감, 잘 되어서 좋은 가치를 발견했으면 하는 책임감, 한 예로 문학 관련 도서를 선정하려면 자신이 읽었던 도서를 둘러봐야 하죠. 드린 시간 대비 손이 드는 돈은 많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평가? 운영자가 동기를 유지하는 법은 이런 방해 요소에 휘둘리지 않고 동기를 지속 유지하려면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에서 할 수 있도록
자, 덕수 모임 궁금증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이 참가했나요? 예, 아이고, 이런 데서 오히려 덕수 모임에 보면 나이와 관련된 꽤 많이 듣습니다. 많거나 적거나. 나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모임은 일정 나이에 사람을 또 모집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도용하다 보면 나이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내가 걸었던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이다. 독서 초보인데 참가해도 괜찮나요? 예, 참모합니다. 소중이란 독서 수준에 대체로 독서 경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독서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독서 수준은 책과 관련성을 보기도 합니다. 책과 관련성. 때로는 흔히 가벼운 책이라고 말하지만은 또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도서와 관련해서 독서 모임에 참가 조건은 분명한 편입니다. 어떤 어제의 책을 읽기 위해도 참가할 수 있으며 누구나 몇몇 독서 모임에서 슬램덩크 유명한 만화책을 두고 이야기 나누기도 하죠. 주변에 책을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독서 모임에는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성인 독서량 물론 성인 독서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책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물론 자신이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책을 읽는지 명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시골 작은 마을에 사는 분이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글로벌 전해들었는데 프롤로그의 내용에서 담아두었듯이 최근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영국의 건지 섬에서 발생한 북글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 도중에도 평소에 책을 제대로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그 작은 섬에서도 독서 모임이 열리는 거죠. 물론 그분의 문의한 내용과 책의 내용은 엄연히 다를 수 있으나 그분은 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저히 자신 주변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면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인의 독서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책 선물하고 싶은데 책 추천해 주세요. 다양한 책들 연유로 다양한 것이 있는데 최근에 한 지인이 3명의 조카에게 책을 선물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또 학생 중1학생들에는 노자돈 갚기 또 악당의 무게 푸른 사자와 원인이 샬롯스 거미줄 또 페인트 불량 자전거 체리 새우 시간을 파는 다양한 책들이 있군요. 가끔 누군가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을 때 책을 추천하는 곳은 또 권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린이 독서도 많이 읽어야 어린이들에게 권할 수 있겠네요. 독서 모임에 꾸준히 참가하기 어려워요. 바쁜 일상 또 모임의 매너리즘 그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네요. 독서 모임 아이들 독서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 독서 모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진행하십니다. 한 가지는 어른이 리더가 되어서 하는 거, 또 어른이 아이들에게 어울릴 만한 도서를 선정하며 또 발문을 리더의 방향에 따라서 호스트 발문 또 참가자 발문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 아이들의 모임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도 되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어른이 개입하거나 하지 않고 모임 명을 비롯한 모임 내부 규칙은 아이들에게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독서 모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부록2에서 퍼즐의 완성 독서 모임 참가자 후기에서 보면 독서 모임의 살며시 내게 다가왔다. 4년 전에 독서 모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독서 모임이 끝나면 하나의 퍼즐을 완성한 느낌이 생긴다. 나이테처럼 겹겹이 단단하게 쌓였던 내 생각과 가치관이 또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다. 독서 모임에서 읽는 사람은 쓰게 된다는 말을 믿는다. 책을 읽어서 안에 쌓이기만 한다. 속에 쌓인 것을 정리하고 털어내려면 쓸 수밖에 없다. 읽고 쓰는 사람에게 꼭 독서 모임을 추천하고 싶다. 책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마주하기. 나는 누구인가? 2년간 모임에서 좋은 점은 책 편식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고 타인의 세계를 또 경험했다는 거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해서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벼락치기식 독서 모임 준비의 기쁨은 천성적으로 뭔가 꾸준히 하는 것은 아니면 또 급하게 벼락치기로 천성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운이 좋게도 50일이라는 숫자를 나를 두고 이렇게 책의 온도
그래서 너와 나의 삶이 바꾸는 독서 모임 좋네요.